김광수입니다. 제가 이 변호사 사주의 명리학적 특성과 연구 그리고 62개에 해당되는 전문 분야를 한 2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근데 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정립이 안 돼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해봐라.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이제 언제나 어느 정도의 틀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내용을 이렇게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그 변호사들이 이렇게 사법시험을 준비를 해서 그 사법고시를 통해서 변호사가 배출이 됐었는데 로스쿨이 도입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경쟁이 심화되고 차별화된 전문성과 전략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보통 수임이라고 하죠.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 수임률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시행하는 62개 전문 분야 등록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호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이 배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자기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더욱 안정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고, 법률 분야뿐 아니라 이 관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게 여타 전문직에 해당되는 직업군의 전문 분야를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구의 목적은 말 그대로 적합한 전문 분야를 탐색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62개,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분야를 62개의 종목으로 나눴어요. 그 변호사 그러면 전문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문 분야를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뭐 형사법, 이용가사, 뭐 등기, 뭐 국제거래, 뭐 노동법, 환경, 조선, 해양법 62개나 되니까 거의 우리 산업 구성의 전반적인 것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실수요가 가장 많은 4개 분야가 민사, 형사, 도산, 이용 분야에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전문 분야가. 이 전문 분야를 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그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30건 정도, 어느 건 20건이고 30건인데 그 정도의 경험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문 등록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직의 미래 위기를 대비해 자기 분석과 전략적 전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분화시킨 것을 보다 함축되게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기존 연구는 변호사 직업군을 직접 다룬 사주 기반 연구는 전무하고 대신에 이제 유사한 전문직, 소방관, 경찰관, 의사, 교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명리학적, 직업적성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중심적으로 분석했고, 이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석 도구에 연관된 연구들이 있어서 그것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성분이 십성이나 월지 이런 용신 이런 구조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했던 것을 기존 연구 검토하는 기준으로 삼았고요. 다음에 연구 대상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등록을 완료한 개업 변호사,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본인이 전문 등록을 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실제 변협에서 등록률이 좀 전에 말한 거네요. 4개 분야를, 높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집중했고, 자, 여기에 나오는 주제 10성, 주제 5행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신가요? 이쪽이 있죠? 주제 10성.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기 있네. 1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예. 주제 10성, 주제 5행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알량한 지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말입니다. 예, 네이버나 이런 게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자, 이 주제라는 것이 이제 밑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행사를 주재하다. 그러면 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예, 끌고 가고, 또 주관하고, 또 원래 간머리 주자는 잘 아시고, 제자는 간머리변에 매우 신기하죠? 원래는 이 간머리라는 자체가 집면자에 이 신자는 예전에 노예들에게 먹주를 했던 기계예요. 기계의 틀을 짜서 만든 거예요. 그 글자가. 그래서 그 노예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관청의 개념을 제자로 썼습니다. 그 제가 주관하다, 관리하다, 아우르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가지고 이제 제상 그런 말 들어보셨죠? 관리들 중에서 무엇인가 이끌어가고 끌고 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취지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논문에서는 주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제. 그 주제 끌고 가는 십성과 끌고 가는 오행의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석의 중심축으로 삼아 전문 적성과 수행 능력을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1순위, 2순위의 전문 분야 적합도에 맞는 최적화 전문 분야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1순위는 방금 말씀드린 주제 10성과 주제 5행에 관련된 그런 그런 도구를 사용한 그런 분야이고, 두 번째는 토탈 이 주제 10성, 주제 5행을 제외한 그 9가지 명리학적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논문들은 한 2가지, 3가지를 병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이 투망을 겹치면 다층적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최대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주제에 따른 주제, 십성의 주제의 특징 잠깐 언급하면, 뭐, 물론 이제 주제에 대해서 뒤에 설명하니까 빼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연구 방법을 넣습니다. 예. 주님이 이렇게 친절하시더라고요. 불안정 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게요. 아니, 목이 마르네. 연구 방법은, 연구 방법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0가지가 이거거든요. 거의 다죠. 거의 다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전문 분야를 분석하는데, 지금 현재 많이 쓰이면서도, 별로 전문 분야와 연관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하고, 이렇게 다 훑어보셨죠? 네, 한두 가지 특징이 아니고, 미세한 부분까지 이제 전문 분야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말씀 감사합니다. 열 가지. 본 논문에서 다루는 최적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네요. 첫 번째 1순위를 주제 오행과 주제 십성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따져서 2순위 최적화될 수 있는 그 명주에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제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분석 틀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보통 뭘 쓰죠? 보통 직업을 쓸 때 월지를 많이 보고, 또, 이렇게 직업이라고 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용신을 많이 쓰는데, 이 경우는 이제 특히 이렇게 균형은 사주 명리학의 이상향이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데 전문 분야는 이 강력해야 된다는. 강력한. 그래서 경쟁이 있어야 된다. 경쟁력이 있는 것을 시작되는 것이 중요해서 우선적으로 주제하는 십성과 오행을 추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음양오행. 음양은 이 기준을 제가 여기에서 찾는 기준은 글자 8글자의 음과 양을 구분을 했어요. 그냥 어떻게 무엇을 기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자 자체의 음양을 구분을 했어요. 굉장히 감명을 하다 보면 그 글자의 음양의 그 에너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신강신약과 비슷해요. 그래서 음양을 글자의 음양으로 구분을 했다는 것 하고, 뭐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면 쭉 읽으시면서 해나가시게요. 그리고 이제 그 음양이 골고루 하면 조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네모안에 있는. 이걸 4가지로만 구분을 하니까 이렇게 부합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이 다 맞다는 있을 수는 없고, 그 근접치 위주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확실한 부분은 제가 확실한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행 부분도 뒤에 너무 뒤에 아주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긴 한데, 이 오행도
어떤 숫자와 배치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했고, 그 오행의 기질, 그 에너지에 대해서 그 기운을 정리를 했어요. 이 파트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사주를 볼 때 복잡한 용어나 이런 것보다는 심플한 것이 더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목이다 그러면 아기 같은 성격, 뭐 화다 그러면 청소년의 성격, 뭐 토다 그러면 뭐 한 3, 40대 뭐 중장년의 성격, 금이다 그러면 중년의 성격, 뭐 수는 노년의 성격. 그러니까 이걸 유추를 해서 끄집어 당겨서 이제 인용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얼마든지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오행의 기운을 표로 조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행의 기운이 어떤 법과, 네 가지 법과 어떻게 순환 작용을 하는지 그것도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신강신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일간 기준의 신강신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신강하다 보면 비겁과 인성이 많고 그 영향을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이고, 뭐 신강한 사주 그러면 독립적이다, 추진력이 있다. 신약한 사주는 협조적이다,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기본 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틀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내리면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상태가 아니어서. 자, 그 다음에 일간. 일간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중에서 두 번째 주일에 천간 중에 일간은 순수한 자아의 발현체로 외부의 옷을 입지 않는 채 우주와 직접적으로 교감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한 체제예요. 순수한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런데 일지나 뭐 그 외에 다른 영향을 받아서 그런 발현이 되는 것이지 온전히 순수한 기운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팔자심리 추명학이라고 학원충의 그 대만 학자가 있어요.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용도 좀 몇 개를 했고요. 근데 그 겉으로 보는 것과 내재된 심리가 식간에 굉장히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한 예로 갑이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는 비견인데, 갑의 비견인데, 경을 기준으로 했죠. 왜 경을 하는지는 더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겉과 속이 다른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라도, 물론 제가 여기다 기술을 해놨지만,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거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양간과 음간이 구분이 있으니까, 양간은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음간은 내향적이고 수용적이다. 근데 완전히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하죠. 음양에 모든 것이 기반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표로 4개 분야가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자, 다음에 일주는 좀 읽을게요. 자아를 상징하는 일간과 내면 환경을 나타내는 일치가 결합한 구조로 삶의 방식과 성격, 정서적 반응을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원국의 핵심 축이다. 일간이 본연의 자아라면 일지는 이를 표현하는 외형을 꾸미는 장식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일주의 구조는 삶의 방향성과 행동 양식을 규정한다. 일주 분석은 단순한 글자 해석을 넘어서 음양, 오행, 십성, 12운성, 12운성에 따르는 일주를 해석하는 포대법이 있죠. 자법, 봉법, 인종법, 거법 이렇게 한 4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정밀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 내면의 세계, 나의 중심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전문 분야를 찾는 데는 약간 미흡해요. 찾는데 그래도 얼마든지 이와 관련해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육식각자를 전부 분류를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반 페이지 이상 돼서 최대한 압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오타가 많이 나서 될 수 있으면 안 읽으시는 걸로. 요건데 오타가 많습니다. 이게 접니다. 경진일주입니다. 그래서 뭐 이 60일주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주별로 성향을 분리를 해서 한 4개 정도, 4개에 맞춰서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구절이 좀 길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월지는 사실 월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으면 감명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계절학이기 때문에 사주 명리가 사주 계절학이라 보니까 이 월지는 계절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전제돼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이 월지는 시리즈 그 각자의 글자 있죠?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거 그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격은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절에 맞는 전문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분류를 해봤고 그래서 한 예로 6월을 하나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을 추수를 하고 상품화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뭔가를 꾸미고 만들어내는 그런 그 분별력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로 하다 보면 이제 그 좀 완벽주의고 뭐 여러 가지 성향을 봐서 지금 스타트업, 인수합병, 상사합병, 회사합병 이 전부 다 62개 분야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유형의 전문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좀 넘길게요. 자, 왜 빨리 넘어갔냐면 월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월간. 자, 월간은 이게 주제 10성이나 주제 5행과 같이 신개념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월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자신 있는 위폰이에요. 무기인데, 월간은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라고 보통 아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월간은.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아요. 전문 분야를 추출해낼 때 의미예요. 월간이 대의적 이미지와 사회에서 인지되는, 사회에서 저를 바라보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지가 내가 아무리 좋은 무기로 일을 잘해요. 잘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튼튼한 주제 10성이나 주제 5행 튼튼해가지고. 그런데 남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미가 없죠. 의미는 있는데 한마디로 빚 좋은 계산이죠. 이렇게 직업을 갖는 이유, 내가 뭔가를 할 때는 소득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 거 딱 지금 막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감사합니다. 월지의 무기와 월간의 어떤 리드,
니들을 같이 제대로 섞어야 온전한 그 생계의 유지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월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인이 인식하는 일처리 방식과 성향은 명주가 주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하거나 노력에 의해 변화하기 어렵다 제가 그랬습니다. 월간에 있는 글자를 제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거는 특히 거의 마찬가지예요. 천간에 있는 것들. 천간에 떠 있는 것들은 제 손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태반이다. 그리고 이제 월간에서 예를 한번 빨리 들어볼게요. 월간에 비견이 있다. 그러면 제가 월간에 비견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개인주의적이고 인맥은 많겠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겁재다. 이 사람은 여기저기 활동성도 강하고 뭔가 경쟁을 하고 그러면 상당히 힘있게 하겠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식신이면 이 사람은 좀 전문성이 있겠는데 전문적인 사람이야 라고 인지를 할 수 있고, 상관은 이렇게 좀 파격적이고 창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제는 꼼꼼하고 정확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더 까요 그만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할 수 있다. 네.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격은 격국 이론에 따른 격이죠. 격은 개인의 기질, 직업적 성향, 사회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구조적 틀로 사주의 그릇이라 할 수 있다. 네, 저는 이 격을 딱 이 격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해온 격을 구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온전하고 튼튼한 격이 되겠죠. 근데 그 격은 이미 틀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현대 사회, 변화하는 사회는 이 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감명을 힘들어요. 제가 이건 자신 있지만 해나갈 만한 그런 역량에 있어서 의심을 많이 품는다는 거죠. 자, 좀 더 내려가서 네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시간이 몇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맨 끝에 네. 결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선생님 그 초고에서 제시한 그 결론을 4개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에서 230페이지에서 240페이지 사이에 그 제시한 4개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그걸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냥 결론으로 해놓은 것을 그냥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교수님? 네네. 지금 너무 제가 설명이 길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 결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새롭게 감명 도구로서 사용한 주제 십성과 주제 오형의 구분 방법과 활용함, 월간의 실질적 의미와 적용 방법, 그리고 신살과 형충해학의 전문 분야 적용의 기능 등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관법입니다. 이 관법을 통해서 사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10선과 주제 5행의 양상 기준으로 전문 분야 1순위를 했고,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분야, 전문 영역과 비교를 했을 때 1순위가 80% 이상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내용과 지금 수출한 도구의 기능이 어느 정도 효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리학이 단순한 운세 해석을 넘어서 변호사의 전문성 탐색과 직무 적성 분석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고차원적인 진단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보다 방대한 사례 축적과 통계 기반의 실증 연구가 병행된다면 명리학은 법조인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 직군의 경력 설계 및 진로 탐색에 있어 유의미한 융합적 분석들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네, 자, 이상입니다. 컴퓨터 밖으로 나오시죠? 우리 김광석 선생님은 그 재학 기간 중에 우리 원우님들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해 주셨어요. 쉽지 않은, 우리가 줘야 남들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논문으로서는 더 큰 기여를 하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주를 사례를 했는데, 아무래도 논문 주제를 정할 때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 지인들이 많은 분야, 이런 분야를 선정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자기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인들이 많으셔가지고 보는 분들은 이 주제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진희공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임 교수님한테 발언을 드리는 건 겁박이라서 맨날 변호사들하고 만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예, 겁박 성공입니다만 이 우선 사전 분석들에 대한 부분점이 연구서 분석들 이게